오늘 특별대담은 반도체 이야기할 겁니다. 반도체 비중 축소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반도체 여기에 키워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센터장님 가장 궁금한 건 반도체일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도 미국 시장의 흐름은 어떤 의미인지, 국내 시장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위치인지 일단 설명 받아보고자 하고요. 이번 주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을 거의 견인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스닥이든 반도체 떠나서 전체 증시에도 엔비디아의 상징성, 수요 침체기에 AI라는 큰 흐름이 결국 이제 새로운 희망을 준 거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0%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거는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많이 올라왔고, 두 번째는 이제 왜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까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조금은 센티멘트 말고요. 펀더멘탈이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ASML은 올해 저희는 실적을 좋게 안 봤습니다. ASML은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이 올해 설비 투자를 줄이거든요. ASML 특히 EUV 같은 경우에는 또 D램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램프업 계획이 늦어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TSMC와 삼성의 미국 공장도 램프업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고요. 여기 중국 기업들이 작년에 이제 우리가 DUV 장비 투자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는 EUV가 10세대에서 11대로 줄었지만 KRF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작년에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좀 제가 봤을 땐 휴식기를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SMC가 제일 중요한데, TSMC는 이번에 세 번째 이제 CEO입니다. 네. 기존에 모리스 창, 마크 류, 이번에 LL 웨이라는 분이 6월부터 이제 신규 CEO가 되는데, 어쨌든 작년 4분기 실적을 1월 달에 일단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진이 오고 나서 기존에 이제 매출액 전망치를 유지를 했어요. 네. 20%를 유지를 했는데, 근데 몇 달 만에, 그리고 지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며칠 만에 실적 전망을 하향을 하니까, 이게 또 혹시 우리가 모르는 AI 반도체가 엄청나게 수요가 갑자기 급냉해서 실적 전망치를 낮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 TSMC에서 얘기하는 거는 AI는 좋다. 네, 네. AI는 계속해서 한 50% 가까운 성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일반 서버, 스마트폰, PC, 자동차 이쪽이 안 좋아서 기존의 20%대 전망치를 수정해서 10% 중후반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가 강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제품 판매가 부진하면 결국은 메모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그렇지입니다. 그건 분명한데, 네. 메모리는 좀 이슈가 있는 게 재고 조정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고 축적 수요가 일단 여전히 있고, 여기에 대만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론 특히 북쪽에 있는 타이완 공장에 지진 피해가 입었고, 그걸 또 마이크론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D램하고 SSD 가격을 25% 이상 이번 분기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펀더멘탈보다는 이런 센티멘트가 또 우리 기업한테는 영향을 줍니다. 메모리 가격도 상승이라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TSMC의 그 정도 가지고 엔비디아가 저 정도 빠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유를 좀 찾고 있죠. 이유를 찾아갖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만 쪽이랑 좀 저희가 미팅을 한국에서 또 했거든요. 네. 제가 3월 하순에는 이제 대만도 다녀와서 엔비디아, TSMC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미팅을 다 했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에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업들한테 주는 변화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뭔가 하면 엔비디아의 신규 GPU가 원래는 4분기 초 정도에 네. 공급이 될 거라고 봤는데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조금 더 과감하게 좀 파피 테이킹한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블랙웰 아키텍처가 원래 저희는 한 10월 정도 공급될 거로 봤는데, 한 내년 초 또는 올해 연말 정도, 그렇게 딜레이 되는 건 아닌데, 또 주가가 또 오른 상태에서 2, 3개월 딜레이 된다는 것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좀 예민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은 어떠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HBM이랑 이제 TSMC가 만드는 그 GPU랑 패키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엔비디아 GPU 나가는 것보다 좀 일찍 매출로 시연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4분기 정도에
신규 이제 블랙엘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HBM3E 매출이 저희 기업들은 이제 매출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좀 더 실적 면에서는 뭐 워낙 이게 저는 중기적으로는 큰 이슈는 안 되는데 단기적으로 또 민감하게 보시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이고요. 여기에 어쨌든 지진 여파로 2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상당히 시장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너무 우리 예상하고는 좀 달리 약세다 보니까 이 정도 환율이면 2분기는 정말 서프라이즈 또 한 번 더 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도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이제 순서를 매겨보면 메모리 반도체, 특히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저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SK 하이닉스의 향이 그런 성격이 짙게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2분기는 메모리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내년 초로 넘어가도 HBM은 4분기부터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단이냐, 뭐 8단이냐, 12단이냐 그게 더 중요할 변수가 될까요도 궁금해요. 보통 8단 하면 SK 하이닉스 많이 생각하실 거고 뭐 12단을 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먼저 출시가 중요하니까 3점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8단부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손을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좀 너무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랑 실제 이제 출하량이랑은 조금 간격이 크다고 좀 보시고요. 너무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다 믿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TSMC의 패키징만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파이널 패키징은 TSMC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예주 캐파도 좀 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도 예주 캐파가 있고 패키징 쪽으로 엠코 그다음에 타이완의 스필 다 예주 캐파가 있는데 어쨌든 TSMC 그 코스 캐파가 원래 올해 계획은 변화가 없어요. 네. 지금 뭐 엔비디아 제품도 조금 출시가 몇 개월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연간 한 32만 장 정도 코스 캐파가 되는데 제가 최근에 체크한 바로는 2025년이 저희 기존 계획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5년이 연간 한 49만 장 정도 맞는데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업데이트하니까 60만 장이더라고요. 네. 그 말은 내년 초부터는 또 블랙엘 아키텍처가 엄청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노이즈고 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반응은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분기가 아마 시장 컨센보다 조금 이제 지금 엔비디아는 시장 컨센을 상회해야지 가는 주가예요. 시장 컨센을 미트해도 이건 주가 가기 힘들 정도로 주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근데 3분기는 제 생각에는 블랙엘이 조금 늦어지면 3분기는 아마 시장 컨센을 조금 시장 컨센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지금 일정 부분은 이제 반영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크리티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나왔던 TSMC 쪽에서 나온 코멘트 그리고 엔비디아가 3, 4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에 리스크 관리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할까요? 이게 턴은 맞는데 예. 나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예. 시장은 그 바닥이 아니라 너무 위로 보고 있는 거다라는 진단도 그럼 가능한 것도 아닌지. 저는 사실 이런 변곡점에 대해서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계속 그런 콜을 정확하게 하는 건 쉽지는 않고요. 다만 디렉션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렉션은 내년도에 TSMC의 패키징 캐파가 올해가 이제 32만 장이면 내년 60만 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예주 캐파까지 치면 거기서 또 증가하는 물량도 TSMC 캐파의 한 최소한 30-40%는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에 그렇게 패키징 캐파를 많이 늘린다는 거는 엔비디아의 칩이든 아니면 다른 기업의 칩이든 내년에도 AI 반도체 수요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상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얘기로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주가가 펀더멘탈도 반영하지만 심리를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심리를 미리 반영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콜은 저는 투자자들이 또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 센터장님, 저희는 계속해서 AI 쪽에 대한 수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걸까요? 레거시 쪽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한 번씩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또 TSMC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코멘트를 본다면 레거시 반도체 수요는 미적지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상반기는 그렇고요. 상반기는 지금 어차피 스마트폰도 수요는
뭐 모르겠습니다. 셀아웃은 뭐 요즘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일부 리서치 펌에서 근데 셀인은 그렇게 안 좋거든요. 공급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재고가 정리된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도 아직 상반기 수요는 상당히 아주 낮은 한 자릿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서버는 교체 수요가 아직 없는 게 신규 CPU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교체를 굳이 안 하거든요. 근데 하반기는 일단 PC는 AI PC 프로모션을 좀 세게 합니다. 신규 AI PC용 프로세서가 이제 뭐 인텔, AMD, 퀄컴 모두 다 본격적으로 좀 공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일반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ARM 진영이 좀 많이 대표적으로 그라비톤이나 뭐 이런 아마존의 우리 신규 CPU들이 좀 공급되면서 상반기보다는 좀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거시 쪽은 상반기보다는 좋지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에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출원용 서버는 좀 수요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SSD 수요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일반 서버의 그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일반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좀 타이트할 거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고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그걸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서버에서 전력은 60%가 CPU고요. 25%가 이제 스토리지거든요. 네. 그래서 스토리지의 전력은 전력난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이번 1, 2분기부터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SSD로 좀 바꾸면 전력 소모가 또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초점은 컴퓨팅 파워보다는 어떻게든 저전력으로 데이터 센터를 조금은 변경할 건가. 이거에 대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SSD 수요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수요랑 좀 별개로 좀 추가적인 수요가 있었다. 그래서 서버를 교체할 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CPU 교체도 없이 SSD 수요만 있다. 이렇게 좀 그렇군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SSD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반응이 가파르게 나왔던 쪽이 삼성전자이기도 해서요. 그리고는 HBM에 대한 기대를 안고 쭉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 마감 기준으로 76,0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1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뭐 주가라는 거는 저희가 뭐 어떤 주가를 제시는 하지만 제가 단기적인 얘기를 좀 방송에서 얘기 드리기 좀 그렇고요. 펀더멘탈상 삼성전자는 저평가된 건 분명해요. 분명하다. 하이닉스 대비. 그리고 그 펀더멘탈이 하이닉스 비교 지표의 조건을 맞추면 아마 신반전자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조건이라 하면 조건인 거는 멀티쿠플이 왜 할인되느냐. 요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단독 보도긴 공급을 합니다만 하면 2분기에 되면요. 예? 2분기에 만약에 뭐 그러면 조금씩 낮출 거고 다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마이크론이 삼성이랑 똑같은 공법으로 지금 납품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NCF로 성공을 했고 두 번째는 일본의 내존하기 지금 어쨌든 필름 캐파를 3.5배에서 5배 증설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삼성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보다 높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생기는 주가 상승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얼마만큼 물량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삼성에서 얘기하는 12단부터 NCF가 정말 머프보다 더 좋으냐. 그게 되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10만 원도 뭐 충분히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계속 그걸 확인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살짝은 해야겠네요. 양산 시기나 이런 걸 미뤄 짐작해 보면은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엔비디아의 납품 승인이 되면 일단 지금보다는 할인율이 좀 낮아지면서 주가는 좀 반등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다른 조건들이 좀 더 부합이 되면 뭐 그리고 저는 10만 원에 대해서 너무 우리 언론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 펀더멘탈에 9만 5천 원이나 10만 원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거보다는 삼성전자가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라운드 넘버를 참 좋아합니다. 10만 전자와 더불어서 센터장님 저희가 20만 닉스 이야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 15일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구간에서 변곡점 역할을 SK 하이닉스 실적이 할 수 있을까요? 관점 포인트 어디 둬야 될까요? 이미 하이닉스 주가가 뭐 19만 원까지 갖다 네.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도 그게 엄청난 모멘텀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미 오른 주가가 그거를 많이 좀 반영을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투자를 많이 한다. 이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장비주가 AWS든 뭐 구글 클라우드든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 네. 우리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여전히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오히려 주가에 도움이 되지. 지금 나올 실적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눈높이가 변하겠죠.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2분기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연간 전망이 올라가면서 주가의 하락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상 이제 좀 더 방어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트리거가 돼서 주가를 레벨업 시키는 거는 결국 이제 AI 반도체의 디렉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TSMC가 최근에 톤다운을 했던 게 네. AI 반도체는 아니지만 시장은 또 다르게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실적 가이던스를 낮췄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면 일단 줄이고 그리고 아니면 다시 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많다고는 인지하에서 그 변동성을 잘 활용하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전략 질문을 요청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네. 변동성을 어느 기간까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심리로는 어느 시점까지 볼 수 있는지 팁을 주신다면요. 예, 주가의 저점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좀 저점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겁먹을 게 없고요. 제가 연초에도 뭐 저희 회사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게 삼성전자 75,000원, 하이닉스 135,000원이에요. 지금 얘기해 보면 뭐 그런 가격도 있었냐지만 연초까지 그 가격이었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그런 가격보다는 높은 레벨에서 이제는 지지를 당연히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신규 블랙웰 GPU는 최소한 내년 초에는 시장에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주가는 선반영 되겠죠. 그 말은 올 4분기 전에 사셔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4분기 전에. 예, 왜냐하면 4분기 되면 다 내년 초로 주가를 미리 프라이싱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뭐 다른 섹터로 일부 좀 뭐 어쨌든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지만 4분기 전에는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포인트 정리까지 해드렸고요. 노근창 센터장관은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면서 저희 프로그램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